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오베라는 남자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감동소설의 대가 프레드릭 베크만의 새로운 장편소설이죠. 이 작품은 출간 즉시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2020년을 마감하며 여러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독자들로부터 열광적인 찬사를 받으며 다시 한번 베크만만이 도달 가능한 독보적인 영역임을 증명했습니다. 소설 속 배경은 인질극은커녕 자전거 도둑도 없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입니다. 새해를 이틀 앞둔 날 은행에 권총을 든 강도가 침입해 6,500크로나, 한화로는 약 88만 원을 요구하는데요. 그런데 이 은행 강도 하는 짓이 영 어설픕니다. 은행원이 이곳은 현금 없는 은행이라고 하자 당황해서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다가 경찰이 오는 소리에 옆 아파트 매매 현장인 오픈하우스로 달아납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인질극으로 바뀌고 한 명은 인질범이, 아파트를 구경하러 온 나머지 8명은 인질이 되어버립니다. 은퇴 후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한 뒤 가격을 높여 파는 일을 주 업무로 삼은 부부. 출산을 앞두고 끊임없이 의견이 충돌하는 신혼부부.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은행 고위 간부. 겁 많고 시끄러운 부동산 중개업자. 말할 때마다 소설을 인용하는 90살 노파까지. 경찰과 기자들이 애워싼 아파트의 꼭대기층에 갇힌 사람들은 저마다 참기 힘든 바보 같은 면을 드러내며 상황을 일촉즉발로 키워가는데요. 불안한 사람들 속 주인공들은 몸만 커버린 채 미처 어른이 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마다 써야 하는 가면의 종류는 늘어가지요. 이것저것 알고 있는 척, 처음 겪는 일 투성이지만 겁나지 않는 척,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척, 거기에 지켜야 할 아이나 식구가 있다면 절대로 실체를 들키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납니다. 프레드릭 베크만은 평범한 사람들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듯 정확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월의 흔적에 닳고 굳은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점차 오해와 거짓말이 늘어가지만 그 거짓말조차 어떻게든 더 잘해보려 애쓴 몸부림이었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픈 마음이 클수록 때로는 더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는 것을, 이따금 그런 실수가 인생을 아름다운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작가는 불안한 사람들에서 어느 때보다 무르익은 솜씨와 심도 깊은 통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 그 작품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불안한 사람들. 프레드릭 베크만 장편 소설. 이은선 옮김. 발행 다산 책방. 은행 강도, 인질극, 아파트를 급습하려는 경찰들로 가득한 계단. 이 지경에 다다르기까지는 수월했다.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다. 정말 한심한 발상 하나만 있으면 됐다. 이건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무엇보다 바보들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남들을 바보로 단정하기는 쉽지만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바보같이 어려운 일인지 잊어버린 사람이 아닌 이상 남들을 바보로 단정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미리 짚고 넘어가는 편이 좋겠다. 특히 누군가에게
아주 좋은 인간이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그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이다. 요즘은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어처구니 없을 만큼 많다. 취직도 해야 하고 살 집도 마련해야 하며 가정도 일구고 세금도 내고 깨끗한 속옷도 있어야 하고 빌어먹을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외워야 한다. 우리 가운데 일부는 난장판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간다. 세상이 시속 320만 킬로미터로 우주를 뱅글뱅글 관통하는 동안 우리는 없어진 무수한 양말처럼 그 표면 위를 공중공중 뛰어다닌다. 우리의 심장은 비누와 같아서 손에 잘 쥐어지지 않는다.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금세 표류하고 사랑에 빠지고 상처를 받는다.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직업과 결혼 생활과 아이들과 기타 모든 분야에서 척하는 법을 터득한다. 정상인 척, 제법 교양 있는 척, 원리금 균등 분할 상한과 물가 상승률이 뭔지 아는 척한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아이들이 땅바닥에서 주운 껌을 먹으려고 하면 야단치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으면서도 좋은 부모인 척한다. 우리는 예전에 열대어를 키우려고 했다가 깡그리 죽인 적이 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열대어에 대해서만큼이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감으로 매일 아침 벌벌 떤다. 계획도 없고 그저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날이 밝으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 가끔은 껍데기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슴이 정말 아플 때도 있다. 공과금도 내야 하고 어른도 되어야 하는데 어른이 되는 법을 몰라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지독히 높은 일이라서 겁에 질릴 때도 있다. 모든 이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이는 누구나 어떻게 하면 계속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경험이 있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어이없지만 당시에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던 짓들을 가끔 저지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딱 하나의 지독하게 한심한 발상. 그것만 있으면 된다. 예컨대 어느 날 아침에 그다지 넓지도 않고 주목할 만하지도 않은 도시에 사는 39세의 주민이 권총을 손에 쥐고 집을 나섰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 여기서 인질극이 펼쳐지기는 하지만 그게 이 이야기의 주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쓰겠다는 목적이 있기는 했지만 인질극이 주제는 아니었다는 말이다. 원래는 은행강도 사건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조금 어그러져 버렸는데 은행강도 사건이란 게 원래 가끔 그럴 때가 있다. 그래서 39세의 은행강도는 도망쳤지만 구체적인 도주 계획이 없었고 도주 계획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오래전에 은행강도가 부엌에서 얼음과 레몬 조각을 챙기는 걸 깜빡해서 다시 달려갈 때마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과 같았다. 머리가 달리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자면 은행강도의 어머니는 진토닉에 절어 지냈고 그 때문에 세상을 떠났을 때 혹시라도 폭발할까 싶어 감히 화장하지도 못할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귀담아들을 충고를 하나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은행강도는 은행강도라 할 수 없는 사건을 저지르다가 당연한 수순으로 경찰에 출동하자 겁에 질려서 길을 건넜고 맨 처음 눈에 들어온 문을 열고 도망쳤다. 그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행강도를 바보로 간주하면 조금 가혹한 처사일지 모르지만 천재적인 발상은 아니었다. 출구라고는 없는 계단과 연결된 문이라
계단을 달려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자면 이 은행 강도는 39세 평균치의 체력을 갖추었다. 영혼 속에 인스타그램 사진을 닥치는 대로 흡수하는 블랙홀이 있어서 얼토당토 않게 비싼 자전거용 반바지나 수영모를 사는 것으로 중년의 위기를 해결하는 대도시의 39세가 아니라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치즈와 탄수화물의 일일 소비량이 건강에 최적화되었다기보다 SOS 요청에 가까운 39세의 평균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대기층에 다다랐을 무렵에는 모든 생구멍이 열려서 숨쉬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에 난 구멍에 대고 암호를 속삭이는 비밀 결사단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강도는 우연히 고개를 돌렸다가 어느 아파트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마침 매물로 나온 아파트라 구경하러 온 잠재 고객들로 버글거렸다. 그래서 은행 강도는 숨을 헐떡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권총을 허공으로 들어올리고는 비틀비틀 안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결국 인질극이 되었다. 이후 사태는 정석대로 흘러갔다. 경찰이 건물을 에워쌌고 기자들이 출동했고 사건이 TV에 보도됐다. 이런 상황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자 은행 강도는 항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달리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인질 8명, 그러니까 잔재 고객 7명과 부동산 중개업자 1명이 풀려났다. 그러고 나서 2, 3분 뒤에 경찰이 아파트를 습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은행 강도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그게 전부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다. 이 10년 전에 한 남자가 어느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남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생각이 날 것이다. 쿠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 쿠키 생각이 나듯이. 쿠키 생각하지 말라고요. 당신은 그 남자가 10년 전에 어느 다리 위에 서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난간 위, 수면 저 높이, 그의 생의 끝에. 이제 더는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좀 더 기분 좋은 생각을 하기로 하자. 쿠키 생각을 하기로 하자. (3) 별로 크지 않은 어느 도시의 새 이틀 전날이다. 경관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있다. 경관은 이제 겨우 20살을 넘긴 듯이 보이지만 아마 그보다 나이가 많을 테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40살이 넘어 보이지만 아마 그보다 젊을 것이다. 경관이 입은 제복은 너무 작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입은 재킷은 조금 크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여기서 그만 나가고 싶다는 표정을 짓고 있고, 그녀와 15분 동안 대화를 나눈 경관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제 그만 나가주었으면 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자 경관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는데 한숨을 쉬는 건지 막힌 코를 뚫으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그가 청한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고 불쑥 내뱉는다. 안녕하시죠? 아니, 질문에 대답을 해달라고요. 경관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어린 시절 어느 시기에
삶의 환멸을 느낀 뒤 그 감정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성인 남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정을 짓는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체 상호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중개업자가 이렇게 소리치며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자 경관은 그녀에게 모서리가 뾰족한 물건을 던지고 싶은 충동이 인다. 아니요. 제가 언제요? 전 여러분을 인질로 삼은 범인이 상호가 하우스트릭스예요. 알겠어요? 아파트를 살 때 노하우, 그러니까 트릭을 잘 아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우스트릭스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시죠? 중개업자는 방금 전까지 권총으로 협박을 당하며 인질로 잡혀있는 끔찍한 경험을 한 참이었고 그런 일을 겪으면 누구든 횡설수설할 수 있다. 경관은 짜증을 참는다. 그는 버튼이라도 되는 듯 눈썹 사이를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누른다. 그 부분을 양손으로 동시에 10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초기화 모드로 다시 가동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아파트와 범인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는 앓는 소리를 낸다. 그에게도 힘든 하루였다. 경찰서가 작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들의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는 인질극 직후에 상사의 상사의 상사에게 전화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당연히 요령부득이었다. 전체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팀이 스톡홀름에서 파견될 거라고 했다. 상사는 그 소식을 전하며 수사팀이 아니라 스톡홀름을 강조했다. 수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무슨 슈퍼 히어로라도 된다는 걸까? 그보다는 환자에 가까울 텐데 말이지. 경관은 생각한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계속 눈썹에 대고 있다. 이번이 이 사건을 그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윗선에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목격자가 전부 이 여자 같다면 무슨 수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키도키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말의 어원이 스웨덴어라도 되는 듯이 짹짹거린다. 경관은 수첩을 내려다본다. 오늘 같은 날 오픈하우스를 여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새해 이틀 전날인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고개를 젓고 씩 웃는다. 하우스트릭스 부동산이 볼 때 나쁜 날은 없어요. 경관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연거푸 몇 번을 더 한다. 그렇군요.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범인을 보았을 때 맨 처음 어떤 반응을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파트와 범인이라고 해서 아파트 얘기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경관은 으르렁거린다. 좋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짹짹거린다. 그럼 아파트요. 그 아파트의 구조를 잘 아십니까? 그럼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부동산 중개업자인걸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렇게 말하고 소속은 하우스트릭스 부동산 안녕하시죠 라고 덧붙이려다 경관이 실탄 추적만 안 된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그녀에게 총구를 겨누고 싶어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참는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표정이 환해진다. 드림하우스예요. 대도시의 두근대는 심장부까지 오가기가 수월하고 조용한 지역에 고급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죠. 오픈 플랜식, 해가 아주 잘 드는 널찍한 유리창. 경관은 그녀의 말허리를 자른다. 그러니까 벽장이나 보이지 않는 수납 공간이나 뭐 그런 게 있느냐고요. 오픈 플랜식 아파트 안 좋아하세요? 벽이 있는 게 좋아요? 벽이 있는 집도 좋죠.
부동산 중개업자는 격려하듯 말하지만 경험상 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도 좋아하더라는 말투다. 이를테면 벽장이 내가 해가 잘 든다는 얘기 했나요? 네. 햇볕이 쬐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경관은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강요받고 싶지 않은 표정이다. 자신의 행복 지수는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본론에 집중해 주시겠어요? 오키도키요. 그 아파트에 도면에 없는 공간이 있나요? 그리고 애들 키우기에도 정말 좋아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입지 말이에요. 애들 키우기에 정말 좋거든요. 사실 오늘 이런 인질극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것 빼고는 애들 키우기에 환상적인 동네예요. 그리고 애들은 경찰 차려면 사족을 못 쓰는 거 아시죠? 부동산 중개업자는 허공에서 명랑하게 팔을 돌리며 사이렌 소리를 흉내낸다. 그건 아이스크림 트럭 소리 같은데요? 경관이 지적한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에 대답해달라는 것입니다만. 죄송해요. 질문이 뭐였죠? 아파트 면적이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는 곤혹스러워하며 미소를 짓는다. 은행 강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강도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경관이 어찌나 이를 앙다무는지 발톱 사이로 숨을 쉬려는 것처럼 보인다. 네, 좋습니다. 범인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맨 처음 범인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냉큼 말허리를 자른다. 은행 강도요? 맞아요. 한참 집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은행 강도가 뛰어들어와서 우리 쪽으로 총을 겨누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아니요. 오픈 플랜식이니까요. 오픈 플랜식이 아니었다면 은행 강도가 우리 전부를 동시에 겨눌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경관은 눈썹을 문지른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파트에 숨을 만한 곳이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제 막 눈 깜빡이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눈을 깜빡인다. 숨을 만한 곳이요? 경관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응시한다. 그의 어머니는 귀찮아서 장래 희망을 바꾸지 못한 아이들이 경찰이 되는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남자아이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면 누구나 경찰이요 라고 대답하는 시기를 거치지만 대부분 나이를 먹으면 좀 더 나은 꿈을 찾는다. 그는 자기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한다. 그랬다면 하루하루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테고 어쩌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그랬을지 모른다. 짚고 넘어가자면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한 번도 그의 직업 선택에 실망한 티를 낸 적이 없었다. 그녀 역시 단순한 밥벌이라고 볼 수 없는 목사라는 일을 했으니 이해했던 것이다. 아들이 제복 입는 것을 절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쪽은 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실망감이 아직까지도 젊은 경관을 짓누르고 있는지 다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시선을 맞추는 그의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 네, 아까부터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게 그겁니다. 저희는 범인이 아직 그 아파트 안에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은행 강도가 항복했을 때
모든 인질, 부동산 중개업자와 잠재 고객 전원이 동시에 풀려났다.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경관 하나가 그 집 앞 계단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잠금 장치에서 딸깍 소리가 나도록 문을 직접 닫고 차분히 계단을 내려가 대기 중이던 경찰차에 몸을 싣고 현장에서 떠났다. 계단을 지키던 경관은 동료들이 계단을 올라오길 기다렸다. 협상 전문가가 은행 강도에게 연락했다. 그 직후에 경찰이 아파트를 급습해보니 아무도 없었다. 발코니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고 다른 출구는 없었다. 스톡홀름에서 파견 나온 경찰이 아니더라도 인질 중 한 명이 은행 강도의 도주를 도운 게 분명하다는 결론을 단박에 내릴 수 있었다. 아니면 은행 강도가 아예 도주하지 않았든지. 오. 좋다. 한 남자가 어떤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이제 거기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는 편지를 써서 붙이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난간 위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10년 뒤에는 은행을 털려다 실패한 강도가 아파트 오픈하우스 현장에서 8명을 인질로 삼았다. 그 다리 위에 서면 그 아파트의 발코니까지 훤히 보인다. 물론 이 모든 게 당신과는 상관없는 얘기다. 뭐 상관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당신이 평범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 다리 난간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 그럴 때 해도 되는 얘기나 하면 안 되는 얘기 같은 건 없지 않을까? 당신은 그 남자가 뛰어내리지 못하게 막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일면식도 없는 남자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 내재된 본능이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살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에게 말을 걸고 그의 신뢰를 얻어내려 하고 그러지 말라고 설득해 볼 것이다. 어쩌면 당신도 우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이 지독하게 아픈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다수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기억 속 저 깊은 곳에서는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다리 위에 선 그 남자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걸 안다. 대부분의 어른들에게는 정말 끔찍했던 순간이 여럿 있었고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꽤 행복한 사람들도 주야장천 행복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당신은 그를 살리려고 할 것이다. 인생을 실수로 끝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접 뛰어내리려면 선택을 해야 한다. 어디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뎌야 한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6) 젊은 경관은 손끝으로 이마를 만지작거린다. 거기에 어린애 주먹만한 혹이 달려있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렇게 묻지만 사실 또다시 안녕하시죠 라고 묻고 싶어하는 눈치다. 머리를 맞았어요. 경관은 끙 소리를 내고 자기 수첩을 보며 묻는다. 범인이 화기를 잘 다루는 것 같던가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놀라서 미소를 짓는다. 그러니까 권총 말이에요? 네, 안절부절 못하던가요? 아니면 전에도 권총을 여러 번 써본 것 같던가요? 경관이 이렇게 물은 의도는
은행 강도가 이를테면 군인 출신처럼 보였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는 명랑하게 대답한다.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 권총도 아니었어요. 경관은 실눈을 뜨고 그녀를 쳐다본다. 그녀의 말이 빤한 농담인지 아니면 그냥 뭘 모르는지 헷갈려하는 표정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누가 봐도 장난감이었어요. 다들 알아차렸을 텐데요? 경관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본다.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었다. 측은하게 여기는 눈빛이 그의 두 눈을 언뜻 스치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무섭지 않으셨겠네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나는 위험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은행 강도는 아무도 해치지 못했을 테니까요. 경관은 자기 수첩을 쳐다본다. 그녀가 자신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그가 동정 어린 투로 묻는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까 이미 물어봤잖아요. 경관은 그래도 물을 한 잔 가져다 주기로 마음을 먹는다. 7. 사실 붙잡혀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풀려난 이후 경찰이 아파트를 급습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경관들이 계단에 집합했을 때 인질들은 이미 경찰차에 올라타 지서로 이동 중이었다. 잠시 후에 협상 전문가가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길 바라며 은행 강도에게 연락했다. 경관의 상사의 상사가 전화 통화는 스톡홀름 사람들만 할 줄 아는 것으로 간주하고 스톡홀름에서 파견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은행 강도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한 발의 총성으로 응수했다. 경찰이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거실로 들어가 보니 바닥이 피투성이었다. 8. 젊은 경관은 경찰서 직원 휴게실에서 고참 경관과 마주친다. 젊은 경관은 물을 뜨러간 참이고 고참 경관은 커피를 마시고 있다. 세대가 다른 경관들이 종종 그렇듯 둘의 관계는 복잡하다. 퇴임을 앞둔 쪽은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쪽은 목적을 찾으려 한다. 어이! 고참 경관이 외친다. 안녕하세요. 젊은 경관은 조금 무시하는 투로 답한다. 커피 한 잔 권하고 싶지만 여전히 커피는 마시지 않겠지? 고참 경관은 그게 장애라도 되는 듯이 묻는다. 네. 젊은 경관은 상대가 권한 것이 인육이라도 되는 듯이 대답한다. 고참 경관과 젊은 경관은 음식이나 음료에 관한 한, 아니 그 어떤 것에 관해서도 공통점이 거의 없다. 점심시간에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으면 계속 부딪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고참 경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인스턴트 매시드 포테이토를 곁들인 휴게소 핫도그이고 금요일마다 뷔페식으로 운영되는 동네 음식점에서 직원이 접시를 치우려고 하면 그는 항상 경악한 표정으로 접시를 낚아채며 외친다. 이 접시를 왜 치워? 뷔페잖아. 내가 테이블 아래 웅크리고 누워있으면 그때 다 먹었나 보다 하라고. 젊은 경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누가 고참 경관에게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바닷말이랑 미역이랑
날생선으로 만든 그 모식갱이지. 자기가 무슨 소라게인 줄 아는지 원. 한 사람은 커피를, 한 사람은 차를 좋아한다. 한 사람은 점심시간이 됐는지 확인하느라 근무시간에 시계를 들여다보고, 한 사람은 다시 근무시간이 됐는지 확인하느라 점심시간에 시계를 들여다본다. 선배는 경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배는 일을 옳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 프라푸치노인가 뭔가 하는 것도 있던데. 나는 심지어 두유 들어간 것도 마셔봤지. 뭐에서 짠 젖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참 경관은 말하고 요란하게 킥킥대면서도 젊은 경관 쪽을 소심하게 흘끗거린다. 아, 네. 젊은 경관은 귓등으로 흘리며 중얼거린다. 그 망할 부동산 중개업자를 조사하는 건 잘 돼가고 있나? 고참 경관은 물색 없는 질문을 얼버무리려고 농담조로 묻는다. 네. 젊은 경관은 딱 잘라 말하고 짜증을 참기가 점점 힘들어지자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고 한다. 별일 없는 거지? 고참 경관이 묻는다. 네, 아무 일 없어요. 젊은 경관은 앓는 소리를 낸다. 내 말은 그런 일이 벌어진 뒤라 만에 하나. 괜찮습니다. 젊은 경관은 딱 잘라서 대답한다. 확실해? 네. 그건 고참 경관은 젊은 경관의 이마에 난 혹을 턱으로 가리키며 묻는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그래, 뭐 부동산 중개업자 조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고. 고참 경관은 묻고 젊은 경관의 신발을 초조하게 쳐다보는 대신 애써 미소를 지으려고 한다. 저 혼자 해도 됩니다. 내가 기꺼이 도와줄 수 있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확실해? 고참 경관은 큰 소리로 묻지만 대답 대신 아주 확실한 정적만 이어진다. 젊은 경관이 사라진 뒤에 고참 경관은 휴게실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말로 관심을 표현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른다. 하고 싶은 말이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안다 뿐일 때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젊은 경관이 서 있던 자리에 빨간 자국이 남았다. 신발 밑창에 아직까지 피가 묻어 있는데 모르는 것이다. 고참 경관은 천에 물을 적셔 바닥을 꼼꼼히 닦는다. 손가락이 떨린다. 젊은 경관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괜찮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참 경관은 절대 괜찮지 않다. 아직은 그렇다.